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켜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지금 막막하셔서 들어오신 거죠?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우리가 이제 겨우, 이제 조금 분유 타는 삶에, 모유 먹이는 삶에 익숙해졌다 하니까 우리에게 이제 바로 다음 숙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오늘의 숙제. 이유식입니다. 갑자기 우리 애가 이유식을 먹어야 한대요. 이제 그 시기가 됐대.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이제 겨우 분유 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는 분유에 뭔가 하나를 더 먹여야 돼. 근데 얘는 아직 너무 조그만하고 작은데 얘가 무슨 밥을 먹겠냐 싶고 그 막 너무 방법도 너무 많아. 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토핑이고 누구는 뭐 자기주도고 막 뭐 제2의 혼수라서 사야 될 게 너무 많고 막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구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거 자료를 막 찾아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가 하나에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너무 있는 거죠. 저도 불과 한 2달 전에 이유식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최소한 이거는 알고 가면 내 아들, 내 딸 이유식 먹이는 첫 달 초기 중기까지는 내가 플랜을 짜고 다 준비할 수 있겠다. 요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사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유식 목적이 뭔데? 우리가 이유식을 왜 해야 돼? 이유식을 보통 이제 뭐 4에서 6개월 아기한테부터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유식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저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식의 목적은 하나예요. 돌까지 분유를 끊고 유아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목표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이유식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았어. 우리 애가 결국 이 돌이 됐을 때 분유를 스탑, 분유 그만 먹고 우유와 유아식을 먹는 아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유식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이유식이 결국 뭐다? 분유에서 유아식으로 가는 이 사이에 있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식을 뭔가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큰 그림이 나와요. 왜냐? 분유는 뭐예요? 액체. 질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유아식은 뭐예요? 액체일 때도 있고 고체일 때도 있는 질감이라는 게 있는 식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유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질감이 없는 거에서 질감이 있는 걸로 점차 키워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유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언제다? 1 year. 우리 1 year까지 이거를 해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가 막 just born 해가지고. 무슨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해야 되는 거 이제 명확히 알겠어. 그러면 언제? 우리 이제 when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 일단 이유식 관련된 많은 서적을 보면 6개월이라고 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기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얼리 같은 경우는 5개월이 됐을 때 어떤 걸 저한테 보여줬냐면 1번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목을 가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반응이 생겼냐면 남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기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슬슬 트립트랩에 앉혀놓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우리가 밥을 먹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모든 것을 다 입에 가져가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얘가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입안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엄마, 나 이제 이유식 먹을 준비가 되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저의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얼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먹는 아기거든요. 분유를 보통
한 3개월 넘어가서부터는 분유를 거의 1100, 1200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아기거든요. 이제 분유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수면 퇴행기가 와요. 올리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자기가 배고프고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면 분유를 400ml씩 먹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또 새벽에 깨. 그리고 일단 400ml 자체가 사실 여러분 물도 400ml 한 번에 못 마셔요, 우리. 근데 우리 애가 막 분유를 400ml씩 막 먹어. 근데도 자꾸 새벽에 배고파서 깨. 그러면 이건 역시 이유식을 시작할 사인이다 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리는 5개월부터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엄마, 나 이제 이유식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이유식을 5개월부터 했을까요? 아니요. 이게 또 이유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유식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스터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걸 막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얼리 이유식 해야지 하고 6개월 1주차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5개월부터 신호를 줬는데 저는 6개월 1주차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만약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당장 오늘 바로 이유식을 시작하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저 같은 이런 불상사의 엄마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추가하면서 이유식을 언제부터 먹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6개월부터 많이 먹이지만 잘 먹는 집 애기 같은 경우는 뭐 4개월부터 먹이는 집도 있고요. 5개월부터 먹이는 집도 있어요. 6개월부터 먹이는 집도 있고요. 이거는 내 아기의 사인에 맞춰서 부모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돼요. 이때부터는 분유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철분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6개월 1주차까지 질질 끌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준비물. 글자가 너무 개판이긴 한데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돈 워리. 자, 이유식 준비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있어야 오늘 먹일 수 있어요. 가 1번. 일단 스낵 냄비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MT를 샀고 만족해요. 근데 릴리팟도 많이 사시고 뭐 이거는 그냥 아무 스낵 냄비를 사시면 돼요. 근데 AMT 좋아요. 튼튼하고 사이즈도 딱 이렇게 이유식하기 좋게 조그맣게 나온 버전이 있어가지고 AMT를 추천하고 큐브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유식을 한 번에 좀 많이 해놓고 얼려놔야 돼요. 그걸 그때그때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큐브를 해야 되는데 큐브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큐브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동글뱅이인 애가 있고 막 각진 네모인 애가 있고 약간 안 각진 네모인 애가 있거든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각진 네모. 세척이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좀 나은 거 둥근 모서리의 네모. 좋아요. 저도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이 큐브를 보관하는 보관통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 따로 구매 안 하고 집에 있는 그냥 밀폐 용기인데 유리나 아니면 스댕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 턱걸이. 턱걸이가 아니지. 턱바지. 턱바지. 턱바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흘리는 게 반이에요. 그래서 턱바지를 제가 2가지를 사봤거든요. 첫 번째는 베이비변의 실리콘 턱바지 있거든요. 그건 약간 이렇게 생긴 그 일반 턱바지인데 여기 이렇게 주머니 같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흘리면 여기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술 가운처럼 그냥 가운으로 입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몰라, 우리 집 애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먹으면 팔 다 묻고요. 여기가 묻으니까 여기 밑에가 다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가운을 사셔라. 이거 그냥 이유식 끝나고 다시 목욕시켜야 돼요. 이유식 식기 유리에다가 실리콘 뚜껑으로 된 거 있거든요. 그 락앤락에 요거 사시면 됩니다. 저울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근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필수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 메이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찜기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다시 초퍼도 사셔야 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다 쪄가지고 걔를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갈고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유식 메이커를 샀어요. 베이비 브레자. 장단이 명확한 친구예요. 장점? 그냥 이렇게 재료를 착착착 잘라서 거기 안에 넣으면 걔가 알아서 찌고 그 다음에 알아서 그 다음에 징하고 갈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찌고 가는 것까지 한 번에 돼서 너무 편해요. 근데 단점? 좀 작아요. 용기 사이즈 자체가. 그래서 한 번에 막 대용량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이유식 애기 전용 도마와 칼. 근데 이 도마가 근데 조금 찝찝해요, 사실. 왜냐면은 저도 신혼 때 산 도마를 아직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내가 도마를 씻기는 씻고 식기세척기가 도마를 씻기는 씻지만 우리 집 식기세척기가 이 도마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맞을까? 뭔가 안에 뭔가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 애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럴 때는 이 도마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회용 도마 팔거든요, 여러분. 일회용 행주같이 이렇게 착착 뜯어가지고 쓰는 일회용 도마 파는데 이거 쓰세요. 따로 도마 사지 말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유식 준비물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이유식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애가 사인을 줬네? 이런 준비물들을 사야겠구나? 했어. 아! 하나 더 있다. 물컵. 요렇게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먹여야죠. 자, 이유식 스텝 1에 들어갑니다. 이유식 스텝 1. 뭘까요? 쌀이죠. 일단 대한민국은 쌀 이유식으로 시작하는 게 국룰입니다. 근데 쌀 이유식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또 3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1번 쌀가루를 쓴다. 2번 생쌀을 활용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밥, 만들어진 밥으로 가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밥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밥을 물을 넣고 갈아서 먹이면 돼요. 생쌀을 갈아서 불려서 만들면 돼요. 약간 그 죽 만들듯이. 저는 이 2가지를 하지 않고 저는 쌀가루로 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거는 믹서기가 필요해요. 갈기는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쌀가루는 안 갈아도 돼요. 그냥 쌀가루에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편해서 저는 쌀가루로 했습니다. 요즘 이 이유식이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사실 이 쌀가루를 안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왜 쌀가루로 시작하지 않냐? 생쌀이든 밥이든 우리가 믹서기로 갈잖아요. 그 말인즉 원래 질감이 있는 애를 우리가 쪼개서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쌀가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루예요. 그래서 얘로 만들면 약간 아예 곱게 갈려진 애기 때문에 약간 도배풀 같은 질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아까 이유식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결국은 질감이 있는 유아식으로 넘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감 있는 걸로 먹이는 게 더 좋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질감이 없는 애에서 질감이 있는 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기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이제 쌀가루 미용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예요. 쌀가루로 시작한 사람의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쌀가루로 시작했다가 지금 얼리 같은 경우는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넘어갔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쌀가루로 하거나 생쌀로 하거나 밥으로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10배 죽으로 할 것인가 20배 죽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이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의 비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그 밥을 바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10배 죽이다 쌀 1대 물 10, 20배 죽이다 쌀 1대 물 20. 예를 들면 쌀을 3g을 넣었어. 물을 얼마 넣겠어요? 10배 죽이면 30g을 넣겠죠. 이거는 5g을 넣었어. 20배 죽이면 100을 넣겠죠. 이거를 말해요. 근데 제가 얼리를 처음 쌀가루를 10배 죽으로 해서 먹여봤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잘 못 넘기더라고요. 질감이 진짜 없는 편에 속하는데도 분유 같은 액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농도라는 게 생기잖아요. 처음에 되게 그거를 막 넘기는 것 자체를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0배죽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20배죽을 해서 먹였다가 좀 상황 봐서 15배죽 갔다가 10배죽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질감 있는 걸 먹여야 돼.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1번 이렇게 넘어갈 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씩 입자감을 높여가는 거여가지고 전혀 이런 걸로 뭔가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배죽도 힘들어 하더라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의 선택에 맡기겠죠? 왜냐면 이 모든 건 다 너무 잘 수백, 수십만의 엄마들이 다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이 다 옳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쌀가루 미음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틀린 방법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 쌀가루 샀는데 이거 어떡해? 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쌀가루로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쌀 이유식을 이제 만들었어. 그럼 우리의 다음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언제 먹여? 하루 중에 이 쌀가루 언제 줘? 쌀미음 언제 줘?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첫날은 하루에 한 번 먹이고 그 다음에 양을 저 같은 경우는 얼리가 워낙 잘 먹는 애기여서 60g을 했는데 보통 30g에서 많이 시작하세요. 제가 해보니까 60이든 30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왠지 아세요? 흘리는 게 반이에요. 그냥 저는 얘랑 놀아라. 이유식 만지면서 놀아라. 이런 마인드로 그냥 60g 해서 그냥 먹이고 뱉으면은 그냥 묻히고 이유식과 좀 노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넉넉한 양으로 했는데 보통 30g으로 많이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60g도 좋다. 하루에 한 번. 언제? 아기가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 좋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잠도 안 오고 배도 안 고플 때. 그러니까 낮잠도 자고 일어나서 분유도 먹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때 한번 살짝 먹여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쌀미음을 먹이시던데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1번 잘 먹는 아기고 2번 6개월에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6개월 1주차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둘째 날부터는 하루에 2번씩 먹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낮잠 자고 나서 먹이고 두 번째 낮잠 자고 나서 먹이던지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먹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먹인다라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한 게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뱉는 게 반이고 장난치는 게 반이고 뭔가 한 번 했을 때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얘가 이날 안 먹어버려. 그럼 이날 그냥 이유식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또 엄마들이 조급해지잖아요. 우리 이유식 시작했는데 왜 이유식을 안 먹지? 그래서 저는 좀 그냥 이유식이랑 논다. 이거는 노는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먹는 습관을 빨리 잡아주고 싶어서 하루에 2번씩 먹였어요. 제가 찾은 베스트 컨디션을 알려드릴게요. 얼리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6am에서 7am에 일어나요. 그러면 분유를 먹겠죠? 245ml 정도를 드셔요. 그리고 놀아요. 한 9시까지 놀아요. 그러면 9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낮잠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9시 반에 갈 때도 있고 뭐 10시에 갈 때도 있고 10시 반에 갈 때도 있고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데 보통 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낮잠 1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밥 먹은 지도 꽤 됐죠. 이유식 1. 이때. 근데 이때 컨디션을 보고 너무 배고파한다. 그러면은 이유식 먹이면 짜증내거든요. 왜냐면 이유식은 내가 자기가 먹고 싶은 속도만큼 막 못 먹으니까. 그래서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낮잠을 한번 자고 일어나면 이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또 막 놀겠죠? 막 놀아.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쭉 놀아요. 한 뭐 3시까지 놀아 보통. 그리고 3시부터 뭐 한다? 이제 분유를 또 한번 먹겠죠? 분유 2. 그리고 또 놀아. 아니면 낮잠을 주무세요. 그래서 또 낮잠 2가 와요.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뭐 1시간 잘 때도 있고 2시간 잘 때도 있고 이렇게 낮잠 2가 오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 5pm. 이유식 2. 제가 보니까 피곤하면 정말 밥 먹을 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먹여요. 이게 정말 제일 잘 받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5pm에 이유식 먹여? 그러면은 오시도 다 배려요. 그럼 이제 목욕시키고 좀 놀아주다가 막수하고 자는 이런 루틴으로 얼리의 하루는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거의 포인트는 뭐다? 언제 먹어야?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올 때. 특히 잠이 올 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낮잠 다음에 늘 먹인다. 우리는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긴다. 쌀도 있다고 하고 뭐 고구마도 먹여야 된다고 하고 감자도 먹여야 된다 하고 애호박도 먹여야 된다 하고 뭐 알러지 테스트도 해야 된다 하고 이거 식단표 어떻게 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썼던 식단표를 보여드릴게요. 1번 일단 쌀미음 60g으로 시작합니다. 60을 했는데 너무 놀려먹는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저는 하루에 2번씩 줬다 했잖아요. 쌀 30g으로 이렇게 2번씩 줬어요. 그래서 쌀을 3일을 먹였어요. 쌀로만. 그럼 이제 나름의 쌀 알러지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괜찮았어. 굿.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간다? 쌀이랑 애호박. 애호박, 청경채,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알러지 확률이 매우 적은 야채, 채소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거든요. 이때 이제 애호박이랑 청경채를 사가지고 와서 쌀 30에 애호박 30 이렇게 해서 이제 총량을 60g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쌀 30 먹는 것보다 쌀 30, 애호박 30 먹을 때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거예요. 왜? 애호박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호박을 쌀 다음에 하는 걸 추천해요. 너무 잘 먹더라고. 보통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루에 2번 먹으니까 3끼를 일단 이렇게 먹여요. 쌀, 애호박, 쌀, 애호박. 근데 괜찮았어 우리.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간다? 청경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쌀 30에 청경채 30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먹이고 또 먹이고 이렇게 이제 먹였어. 3번을. 잘 먹네? 그럼 이제 베이스를 좀 바꿔줬어요. 탄수화물의 종류를 고구마, 감자 베이스를 가져가고 야채는 브로콜리, 양배추를 한번 추가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구마 30에 브로콜리 30, 뭐 감자 30에 브로콜리 30, 감자 30에 양배추 30. 감자 고구마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잘 먹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막 10분 컷인 거예요. 어라? 왜 좀 잘 먹네? 이때 양을 90으로 늘렸어요. 어떻게 늘리냐? 쌀, 그 다음에 탄수, 그 다음에 야채. 그러니까 이때는 쌀, 저는 기준은 다 30g이에요. 쌀, 그 다음에 다른 대체 탄수, 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먹여봤어요. 고구마도 먹였다가 감자도 먹였다가 너무 잘 먹어. 그리고 이제 이유식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다 돼가잖아요. 소고기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때 소고기를 도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때 실수한 게 뭐냐면 이유식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알죠? 이유식은 원래 한 번에 새로운 재료를 하나만 추가해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아기의 알러지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때 우리 애기 너무 잘 먹고 이러니까 오트밀, 소고기, 비타민 새로운 유 베이스에 완전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육류라는 걸 처음 먹이면서 채소도 새 채소로 먹여봤거든요. 이날 헛구역질하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우리 애가 좀 잘 먹는다고 나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트밀이랑 소고기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야채를 얘가 원래 잘 먹던 야채 양배추, 뭐 브로콜리 해봤는데 괜찮아. 그때 이제 다시 아이고 비타민을 도전했는데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못 먹는다고 우리 애가 못 먹는 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먹여보시면 다음엔 또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엔 우리 30g이었고 60g, 90g, 120g, 150g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까 지금 30g일 때는 쌀만 30g 했잖아. 그지? 그리고 60g일 때는 쌀에다가 이제 약간의 채소들을 더해서 했고 3, 1대1 비율로 90일 때는 쌀, 그 다음에 탄수,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가거나 탄수, 소고기, 채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 보세요 여러분. 60을 먹는다 하면 쌀 30에 채소를 막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양배추도 먹어봤다가 브로콜리도 먹어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먹어. 그럼 이제 거기에 소고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베이스의 탄수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베이스 탄수 뭐 있어? 감자, 고구마, 오트밀 이런 거를 추가하고 아니면 소고기를 추가해서 탄수, 소고기, 채소의 비중을 맞춰줘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너무 잘 먹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120g부터는 쌀 또는
탄수의 비중을 2로 가져가고 소고기 1, 채소 1 이렇게 가져가거나 그러면은 60, 30, 30이겠죠? 또는 쌀이나 탄수는 하나로 가져가고 소고기를 하나 가져가고 채소를 1번 종류를 하나 가져가고 2번 종류를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면은 이제 120g으로 늘어났거든요. 오트밀, 소고기, 비타민 시금치, 비타민 시금치. 채소가 2번 들어갔죠. 소고기, 비타민 브로콜리. 이런 식으로 채소를 2개를 넣었어요. 제가 이거를 채소를 2개 넣는 이유는 얼리가 소고기보다 채소를 좋아해요. 채소를 잘 먹는 아기여가지고 채소를 2개로 했고 이렇게 120g까지 이런 공식으로 양을 늘리고 채소를 바꾸고 뭐 고기, 단백질을 바꾸고 이게 소고기일 때도 있고 단백질이기 때문에 결국 뭐 닭고기일 때도 있고 뭐 두부일 때도 있겠지만 일단 베이스는 우리 철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소고기다. 이 공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채소, 야채 1대1 쌀이랑 탄수를 하나로 두면 2대1로 가거나 1대1대1로 가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대1대 1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1대1대 채소를 2로 가져가고 다른 종류로 가져가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만 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2-3달치 다 짤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룰만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얘가 시판이라는 걸 하네? 근데 막 시판에 소고기 넣더라고. 시판한다는 데가 뭐 고구마나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너 이유식의 일타 강사라니 갑자기 왜 시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판을 하게 된 이유와 저의 실제 고군분투는 이유식 실전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촬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유식 시작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네.